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캐시색이라고 Automation Optimization for Google Data Center 플래시 캐시라는 논문입니다. ATC 22년도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저자가 주되게 연구한 이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콜로서스는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되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콜로서스의 제너럴 퍼포스 플래시 캐시라고, 콜로서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너럴 퍼포스 플래시 캐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디스크가 이제 리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비싼 연산이고, 그리고 스토리지 캐패시티는 빠르게 증가해서 굉장히 크지만 IO 캐패시티는 이제 한계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시 캐시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제 IO 캐패시티를 올리고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시 캐시의 주된 목표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가는 리드를 줄이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하는 캐시색은 무엇이냐면, 방금 얘기한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가 사용하는 캐시 어드미션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캐시색이 주로 의도한 거는 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존은 매뉴얼한 컨피규레이션이 계속 필요했는데 그거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좀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이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논리적인 라이트이 여러 개의 피지컬한 라이트로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가 갖고 있는 라이프 타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설트랑 이빅트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플래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인듀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캐시에 액세스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캐시에 어드밋하게 되면은 이제 이 플래시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이 라이프타임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소진되면은 당연히 TCO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 같은 경우에는 랄크라는 어드미션 폴리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서 많이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스캔과 같이 단 한 번만 액세스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사실 캐싱을 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리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 미스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고, 두 번째 리드 미스일 때부터 캐시에 어드밋하는 정책이 이 라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랄크를 썼을 때 익세시브한 플래시 라이트는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캐시색에서는 좀 더 플렉서블하고 정확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랄크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제 이 랄크가 갖고 있는 성능 저하 문제가 크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랄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두 번 미스가 나야지 인설트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캐시 미스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게 더 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하게 이런 랄크를 계속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제 매뉴얼하게 랄크를 껐다 켰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매뉴얼하게 메인테넌스 하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 때문에 플래시 캐시가 콜로서스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매틱하게 이런 어드미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리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색을 고안을 하게 되었고, 이제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플래시 캐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겠고, 디스크 서버가 실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백킹 역할을 하는 게 되겠고, 플래시 서버가 캐시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캐시 인덱스 서버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캐싱된 데이터가 플래시 서버에 어디에 있는지 같은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캐시 인덱스 서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에 액세스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캐시 룩업 요청을 캐시 인덱스 서버에게 보낼 거고 그럼 인덱스 서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인덱스 정보를 바탕으로 플래시 서버에 이제 캐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스가 났다면은 먼저 히트부터 말씀드리면은 히트가 났다고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히트된 데이터를 직접 읽어갈 수 있는 정보를 리턴을 해주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그걸 바탕으로 플래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스가 나게 되면은 이제 캐시 인덱스 서버가 클라이언트 미스라고 이제 디스크 서버에서 읽어가라고 리턴을 주는 거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직접 디스크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어갑니다. 그럼 이때 미스가 났기 때문에 이 미스난 데이터를 이제 캐싱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독립적으로 캐시 인덱스 서버가 자체 정책을 통해서 어드밋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어드밋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으면은 플래시 서버에게 명령을 내려서 플레이 서버가 해당 데이터를 디스크 서버에서 다이렉트로 읽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디스크 서버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버퍼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플래시 서버에서 캐시 미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디스크 서버에서 꼭 디스크 리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서버 갖고 있는 버퍼 캐시에서 hit이 나서 캐시에서 여기서 읽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플래시 캐시에서 발생하는 미스는 정확한 지표와 성능의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스트 캐시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어드미션 폴리시 정책의 계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캐시 인덱스 서버가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캐시 인덱스 서버에서 고스트 캐시라는 걸 갖고 있고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시가 아니라 액세스된 데이터들의 인덱스, 메타데이터만을 저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액세스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해서 이제 폴리시를 선택할 때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 폴리시를 선택할 때 여러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시색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시색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캐시색에 선택하는 그 폴리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 중에 하나가 디스크 리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디스크 리드가 꼭 미스가 났다고 해서 꼭 생기는 게 아니라 디스크에 버퍼 캐시가 있기 때문에 버퍼 캐시에서 미스가 났을 때만 리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서버에서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버퍼 캐시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액세스가 들어왔을 때 그 실제 디스크 리드가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얼만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액세스로 인해서 플래시 캐시에는 라이트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기록을 해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폴리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액세스가 들어온 과정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캐시색에 이제 이 플래시 캐시에 액세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액세스 리퀘스트를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분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워크로드를 갖고 있을 거고 그 특징적인 워크로드에 맞춰서 적합한 어드미션 폴리시를 할당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법은 이 액세스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뭐 테이블 네임, 뭐 로컬리티 그룹, 유저 네임을 묶어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고 그거를 5,000 엔트리를 갖고 있는 해시 테이블로 해싱해서 매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냅색 프로블럼,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 문제인 냅색 프로블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어떤 어드미션 폴리시를 통해서 캐싱이 돼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냅색에서 결정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리퀘스트가 5,000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으면은 이 네 가지 어드미션 폴리시, 그러니까 어드밋, 언라이트, 언미스, 언세컨 미스, 네벌 어드밋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언라이트는 이제 read랑 write 액세스에서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미스가 나면 무조건 다 캐시 넣는다.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인 어드미션 폴리시가 되겠고 언미스는 read 미스일 때 넣는다고 언세컨 미스는 read 미스가 두 번 났을 때 즉 라이크랑 똑같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ver admit은 절대 캐시에 넣지 않겠다라는 정책이 되겠고, 이제 랩색 프로블럼을 해결을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각각에 맞는 어드미션 폴리시를 정해주게 됩니다. 냅색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냅색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냅색이 있으면은 이 냅색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 한도가 있는 거고,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아이템들이 각각 무게와 그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최대 무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최대한 프라이스가 높아질 수 있게 담는 문제가 이제 냅색 프로블럼이 되겠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P-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프랙셔널 냅색 프로블럼인데, 이거는 앞의 문제랑 다르게 이제 각각의 엘레먼트들이 쪼개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담을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냅색 문제가 방금 얘기한 그 캐시색의 문제와 동일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냅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웨이트, 그러니까 최대 담을 수 있는 웨이트는 토탈 캐시 사용량,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캐시 사용량, 최대 사용량이 되겠고, 저희는 이 최대 사용량 안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각각의 카테고리들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 하나가 갖고 있는 웨이트랑 코스트를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카테고리 하나가 갖고 있는 코스트는 이 카테고리 하나가 사용되는 캐시 사용량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가 발생시키는 디스크 리드가 얼만큼인지, 그리고 플래시 캐시 라이트는 얼만큼인지를 더한 게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냅색과는 반대로 코스트가 가장 낮아지는 방향으로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 인디비주얼 캐시 사용량과 이 코스트가 이 카테고리가 사용하는 정책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최대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카테고리 이 캐시 토탈 사용량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각 카테고리들이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지가 이제 계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 환경에 대한 설명은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밸류에이션 자체를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기존의 캐시 인덱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각 인덱스 서버들의 특징이 서로 굉장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덱스 서버는 그 자신의 제한된 캐시 스페이스에서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덱스 서버가 뭐 에러가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전체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시 캐시 개발자들을 위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덱스 서버의 일부를 공개를 해주고 구글에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험을 했을 때 보시면은 발생하는 디스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캐시색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드빈 언 미스, 그러니까 위드 미스가 하나 발생할 때마다 가장 캐시에 넣는 게 위드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인설트를 어드밋을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가장 높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에 발생하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시색이 가장 낮게 유지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드빈 언 세컨 미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스킨 레지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 라이트가 굉장히 적게 되고, 이제 어드빈 언 미스는 모든 걸 다 캐시에 넣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캐시색이 어드빈 언 미스보다 히트 레이쇼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럼에도 캐시색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어드밋 언 미스는 높은 히트 레이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디스크 미드를 발생시킵니다. 그 디스크 미드가 더 높다는 거는 앞선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트 레이쇼가 높다고 해서 더 최선의 옵션은 아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위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성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험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캐시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의 랩색이 잘 폴리시를 선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터로 만든 거는 기존의 콜로서스 플래시 캐시랑 동일한 코드, 동일한 환경을 활용했다고 하고, 이 시뮬레이터에 활용한 워크로드 트레이스 자체도 실제 프로덕션에서 이틀 동안 얻은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사이즈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건데요. 당연히 캐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어드빗 온 세컨 미스와 같이, 그러니까 그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캐시 어드밋을 하는 정책이 좀 더 히트 레이쇼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이제 캐시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이제 굳이 한 번씩 액세스되는 거를 어드밋을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어드밋을 하는 정책이 좀 더 이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런데 캐시셋 같은 경우에는 작을 때나 클 때나 항상 높은 그 폴리시를 선택해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스크 리드 같은 경우에도 작을 때나 클 때나 항상 적은 디스크 리드를 발생시키는 폴리시를 선택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플래시 캐시에 쓰이는 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은 캐시 사이즈가 적을 때는 당연히 빈번한 이빅트랑 인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플래시 라이트가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 캐시 색이 가장 낮은 플래시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그 캐시 사이즈랑 상관없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토탈 코스트 그래프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캐시 사이즈랑 상관없이 항상 적은 토탈 코스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캐시색은 구글 데이터 센터 플래시 캐시에서 사용하는 어드미션 폴리시이고요. 그래서 냅색 어프로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옵티멀한 어드미션 폴리시를 밝혀내고 그래서 그 캐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가장 최소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매뉴얼한 컨피그레이션을 가장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